안녕하세요. 자, 과학이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하도록. 저는 과학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발목 잡히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 어떤 학생들이 도대체 과학에 발목을 잡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과학이 쉽다고 생각해서 시험 직전에 공부를 시작하면 그 친구들은 바로 과학에 발목 잡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국영수도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숙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럼 숙제가 굉장히 많을 때 과학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과학 때문에 국영수 할 시간이 없어. 국영수 때문에 과학을 많이 할 수가 없어.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혹시 글씨체가 잘 보이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과학은 좀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학은요, 직전 급하게 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하루에 30분씩만 해도 충분히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과목, 그게 과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꾸준히 한다는 게 원래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꾸준히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냐? 바로 당연시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언제죠? 12월 25일. 광복절이 언제죠? 8월 15일. 저희가 매년 그 날짜를 공부해서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린 매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당연하게 그 날짜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과학은 바로 그런 과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정립된 게 많을수록 더 쉬워진다, 유리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당연히 자주 접해 주어야 합니다. 한 번으로 당연히 마스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접하다 보면 당연히 어느 순간 머릿속에 당연한 지식으로 우리가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요. 통합과학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올라갔습니다. 왜냐? 내신에도 해야 하고요. 또 수능에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학년 때는요. 이 통합과학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 이수학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수학점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요. 이 각 과목의 중요도를 우리가 학점이라는 숫자로 표현해 놓았다.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우리는 그 중요도가 높고 낮을수록 좀 중요도가 좀 낮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신 평균 등급을 설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3등급과 수학 2등급을 받은 한 학생이 있고요. 또 다른 학생은 한국사 2등급과 수학 3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당연히 2등급, 3등급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국사는 3학점이고요. 수학은 4학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위에 있는 이 공식대로 얘들을 한번 계산해 보겠다라고 한다면요. 한국사 3등급에 곱하기 3학점 더하기 수학 2등급에 곱하기 4학점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는 2등급 곱하기 3학점, 3등급 곱하기 4학점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점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했죠. 3학점과 4학점이니까 전체 학점은 7학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전체 값을 7로 나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요, 값은요. 위에 있는 학생은 17을 7로 나누는 값이 되는 거고요. 아래는 18을 7로 나누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학생 내신은요. 2.4285 점점점이 될 거고요. 아래 있는 학생이 2.5714 점점점이 되겠죠. 그럼 둘 중에 내신이 누가 더 좋은 거죠? 당연히 위에 있는 학생. 우린 숫자가 낮을수록 더 좋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같은 2등급과 3등급 같지만 학점이 어떤 녀석을 더 좋은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신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수학점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냐? 여기 있는 표는요, 1년 단위고요. 반으로 나누면 우리 한 학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국어, 수학, 영어가 우리 주요 과목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1학년 때 4학점씩 되어 있고요. 과학이란 과목은요, 통합과학 4학점에 과학 탐구 실험 1학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1학년 때만큼은요, 이 과학이란 녀석의 중요성이 국영수에 비해 우리가 좀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이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1학년 때는 이 과학을 잘 잡아두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요. 실제 우리 개포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집표인데 여긴 잘 안 보이니까 저희 그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죠? 1학기, 2학년 1학기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국영수가 4학점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학이 통합과학 1 4학점, 과학탐구실험 1이 4학점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2025년 건데 2026년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아마 똑같이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아이의 그 장래 희망이 좀 메디컬 쪽이다. 의치 한약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간호학과라든지 혹은 물리치료학과 혹은 뭐 임상병리나
뭐 등등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그리고 뭐 화장품이나 우리 치료제 개발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다 과학을 듣고 난 이후에 생명과학이란 이런 부분들이 다 필수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전공을 갈 거면 그쪽 과에서 이제 너희 무조건 이 과목을 들어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생명과학이 좀 필수적으로 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2학기 좀 일반 진로 선택 쭉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통합과학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어. 그럼 도대체 개포 통합과학 이 중요한 거 누가 담당해서 가르칠 건데? 네, 바로 접니다. 학생들이 뽑은 사진과 실물이 크게 다르지 않은 강사 1위에 빛나는 김균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내신이랑 수능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서초구에서 과학 전문학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서울고, 상문고, 양재고, 동덕여고 학생들을 좀 가르쳤었고 지금은 대치다원교육과 명인학원 후곡 운정 그리고 체험학원 시흥 부천에서 각지에 있는 학생들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능을 대비하는 입장에서요, 좀 각지에 있는 학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포고 맞춤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첫 번째, 우리는 시험 대비 문항이 매우 중요하겠죠.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요 교과서랑 프린트를 매우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개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 혹은 필기해 주신 거 나오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항들을 우리가 직접 변형 문제도 풀어보고 등등 열심히 할 것이다. 그다음 연계율 높은 교재 활용하다. 자, 우리 이 뒤에 보면요 이제 문제들 좀 볼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마다 조금 차용하는 문제집이 좀 다 달라요. 그걸 알아보는 건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거고요. 학생들은 제가 주는 것만 열심히 풀다 보면 시험 시간에 이거 뭐야 숙제에서 풀었던 것 같은데 하는 자료들을 볼 수 있겠다. 그런 게 많다면 학생들이 시험 때 그 긴장하는 정도가 많이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단계적으로 문제 연습해야겠죠.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고1, 고2, 고3, 모의고사까지 쭉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개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서술형에 대한 배점도 매우 크고 문항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의 대비가 필수적인데 서술형은요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필요한 그 단어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직전에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애들이 머릿속에서 혼동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자. 매주 테스트나 이런 걸 보면서 그때 서술형에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미리 써보는 시간을 계속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 시험 직전에 당연히 직보 있겠죠. 그 직보 때도 당연히 선생님께서 더 필기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외워라 라고 한 번 더 짚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건 이제 유사 문항들인데 보면은 이제 자료가 거의 그냥 아예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선생님이 조금 귀찮다 싶으시면 아래에 있는 문제도 거의 똑같아요. 한두 글자만 좀 바꾸고 막 그래요. 아니면 난 좀 일 좀 해야겠다 싶으면은 보기를 아예 싹 바꾸기도 하고 막 그래요. 대신 자료는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볼 때 내가 풀었던 자료들이 있는데 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더 그 부담감이 많이 낮아질 수 있겠죠. 여기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 그대로 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도요. 뒤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잘 출제되었구나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런 기출문항 여기 이 서술형 문항을 보면요. 안에 있는 보기가 싹 다 똑같아요. 지문이 아예 똑같은데 선생님께서 그냥 내긴 조금 찔리셨나 봐요.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표현에 있는 것만 살짝 A, B만 좀 바꿔놨어요. 딱 그 정도의 문제로 출제를 해주신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포고를 준비함에 있어서 미리미리 선생님께서 자주 차용하시는 걸 우리가 써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가요? 우린 당연히 오자마자 복습 시간 줄 겁니다. 왜? 자주 접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신 수업하면서 당연히 계속 접할 거고요. 숙제하면서 또 접할 거고요. 오자마자 또 접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자주자주 접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단답 논술형 시험 좀 볼 거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누적 범위 미니 모의고사들 계속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진도 나가고 당연히 문제풀이 진행해야겠죠. 그 이후에는 클리닉 시간까지 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학 목표가 뭐니? 우리는 단순하게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 기억으로 끌고 갈 이유가 있다. 왜? 수능까지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배경 지식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자주자주 접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고난도 문항을 좀 단순하게 풀어나갈 예정이에요. 통합과학의 고난도 문항이다라고 해봐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조금만 계산이 들어가네? 이러다 보면 조금 애들이 뇌정지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어떻게 하자? 좀 단순하게 풀어나갈 연습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업 대상은요.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 또는 과학을 싫어하는 학생입니다. 그럼 전부 다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과학은 전부 다 해야겠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모두가 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업 시간은요. 우리 3월 13일 금요일에 첫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6시부터 9시까지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어 있고 그때 일단 수업이 끝이에요. 끝인데 그 뒤에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는 클리닉이라는 걸 따로 잡아놓았다. 이때는 뭐 우리 시험 조금 못 본 친구들 재시험을 본다든지 혹은 오늘 수업 나간 내용들 다시 한번 물어본다든지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런 숙제들 질문하든지 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린 내신 어떻게 맞춤 관리할 건가요? 첫 번째, 우린 24시간 온라인 질문방 운영할 거고요. 당연히 답은 제가 하나하나 직접 달아줄 예정입니다. 24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잠깐 빌 때가 있어요. 네, 언제죠? 제가 자고 있을 때. 그때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늦게 자다 보니까요. 새벽 한 4시, 5시 거의 이쯤 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새벽 3, 4시에도 그냥 질문하면은 제가 깨 있으면 받아주고 자고 있으면 그때 못 받아주고 이렇게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이 옛날 뭐야 좀 시험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없어요. 근데 시험이 다가올수록 아이들이 질문의 양이 갑자기 폭탄처럼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나하나 달아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줌으로 그냥 만나서 우리 얘기하자라고 해서 직접 하는 클리닉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종료 후에 재시험이거나 혹은 클리닉 같은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개포고 내신 맞춤 관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통합과 설명에 말씀드렸고요. 개포고등학교 학생들 맡겨주시면 제가 최고의 결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